강영석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분이죠. 이 가정을 파탄냈다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조 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영수증, 이름이 적힌 영수증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영수증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강 변호사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아주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 프로에 여러 곳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방송사에서는 출연 정지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오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황스택 기자. 네. 자, 일단 오늘 새로 나온 얘기들이 뭔지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가장 좀 논란이 된 부분은 이겁니다. 네. 그동안 강용석 씨와 그리고 이제 해당이 됐던 그 여성은 둘 사이의 관계가 의뢰인 관계였을 뿐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예. 하지만 그런 사실들을 좀 뒤집을 만한 다른 물적 증거들,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그리고 사진, 그리고 저희가 이따 설명할 영수증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어떤 사무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 이거는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대화를 했는데 네. 좀 뭐 괜찮은 내용이 있냐? 그러면 뭐 사랑한다는 이모티콘을 보여주고 조금 더 농도 깊은 대화가 나옵니다. 그 강용석 대화가 좀 더 야한 게 뭐도 없느냐. 예. 그러면 다른 또 이모티콘이 지금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만나서 지금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뭐 불러준다면 영광이죠. 누가 영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수준, 그다음에 오고 가는 대화 자체가 어떤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라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예. 특히 저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이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계속 이렇게 나누면 정이 들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아, 여성이 그런 질문을 강영석 변호사한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영석 변호사가 약간 지침 같은 걸 줍니다. 카카오톡 대화 같은 것들을 지우면 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대면대면한 것으로 좀 대화를 하자.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의뢰인 그리고 어떤 소송을 하는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라고는 좀 너무 친밀한 측면도 있고 예.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이유는 강용석 씨가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분이고 또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인데다가 지금 방송을 여러 군데 지금 출연하면서 이제 많이 국민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인데 좀 개인적인 일에 불미스러운 일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새로운 증거들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강용석 씨와 불륜 의혹이 번지고 있는 블로거 A씨, 이분은 지금 과거에 글을 통해서 나 강 변호사하고 그런 관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를 좀 반박을 했는데요. 예. 첫째는 홍콩 관련해서 나는 지금 이 홍콩의 사진은 강용석 씨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멀리 있는 사람 한 명,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강용석 씨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예. 뭐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블로거의 반박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왔었고요. 또 예. 하나는 일본 여행을 강용석 씨와 같이 갔다. 이 부분 역시도 식사를 두 명이서 한 영수증만 가지고 이게 강용석 씨랑 한 거냐. 아니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뭘 증거로 강용석 씨와 함께 일본을 갔다고 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당시에는 이 블로그의 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비등비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예. 저희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설명들이 조금 다 무색해지죠. 그런 예. 증거들이 차차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사진을 어떤 사진이 공개됐는지 이게 강용석 씨가 정말 맞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그 한 언론 매체를 보도에 된 사진인데요. 예. 자, 주목할 것은 이제 그 사진의 앵글입니다. 사진의 앵글이라는 건 이제 그 이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 본인의 습관이 좀 찍히잖아요. 내가 네. 사진 찍는 이때 본인의 발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진을 보고서 저 사진이 강용석 씨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얼굴도 잘 드러나 있지도 않고 반만 딱 드러났습니다. 네, 반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수영복 색깔이 이제 약간 하늘색, 이 지금 수영장 색깔과 비슷한 색이라는 거는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여성의 이 발톱에 있는 페디큐어라고 색깔이, 하죠. 예, 네. 색깔이 약간 진한 검정색이나 자주색 계열이다. 이런 정도가 확인이 되는 그런 사진인데, 자, 이 연관된 다른 사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지금, 이분은 네. 조금 알듯합니다, 사진이. 예. 지금 있는 아까 보신 사진처럼 똑같은 색깔의 수영복을 입고요. 예. 얼굴에 윤곽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사람 그리고 저희가 강용석 씨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윤곽은 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홍콩에 있는 콘레드 호텔의 수영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이게 좀 누구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더 자세한 사진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옆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사람의 옆모습과 눈썹을 보면 확실히 누군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용석 씨의 얼굴 부분이 좀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게 조작된 사진이냐 아니면 진짜라는 사진을 볼 때 주목한 부분이 이거든요. 손 이렇게 했을 때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림자가 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진 전문가가 이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진의 주인공이 강용석 씨인 것이 거의 분명하다. 예. 이런 판단 그리고 시청자들 그리고 네티즌들이 그렇게 좀 확신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가 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장면이 홍콩 호텔인지 아니면 뭐 국내에서 이렇게 우연히 같은 호텔에 있다가 마주쳤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실제 그 홍콩 호텔에서 찍은 같은 각도에서 찍은 다른 분이 올린 사진을 저희가 오늘 입수를 한 건데요. 네. 똑같습니다, 사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의 회상도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배경 부분들은 똑같거든요. 이쪽 계단 부분들 보면 이쪽 사진에는 확연하게 선명하게 계단이 들어있지만 이쪽 사진에는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히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전바 그리고 있는 비치 파라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분수까지 자, 이 사진을 보면 두 장소가 동일하고 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곳이 홍콩에 있는 호텔이 맞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강용석 씨 측에서는 이 사진이 조작된 거다. 네. 오늘 디스패치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장에 힘은 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어떤 식의 조작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작도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네.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자, 그다음에 더 좀 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영수증인데 네. 희한하게 영수증에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해외에서 가끔 이렇게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예. 영수증만 봤지 거기에 이제 뭐 사람 이름이 찍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 영수증 사진을 봤을 때 여기에 분명히 용석이라는 예.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블로거 분이 뭐 용석이라는 이름이 흔한 것도 아니니까 예. 뭐 동명인일 수도 있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계속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본을 같이 갔다 이렇게 남편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고 네. 이게 일본에 있는 식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고야에 있는 식당입니다. 거기서 용석이란 이름의 영수증이 찍힌 그 사진인데 이게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식당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서에 55,000엔 나왔는데요. 예. 환율을 지금 계산해 보면 한 6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이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60만 원이 나왔을 정도면 상당히 고급 식당이고요. 저희가 뭐 탑10 제작진 저희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미슐랭 가이드라는 곳에서 별 3개짜리 식당이라고 합니다. 미슐랭 가이드 같은 경우는 100년의 전통이 있는데 별 하나, 2개, 3개, 3개가 최고급 식당이거든요. 예. 그만큼 어떤 나고야에서 가장 좀 유명하고 연인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념일 때 연인들이 가는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저렇게 다 확보를 했는데 얼핏 보시기에도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식당이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 메뉴도 저희가 사진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결국엔 이 액수가 그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60만 원이라면 진짜 우리 서민들은 한 끼 식사로 이걸 썼다고 하면 굉장히 놀랄 만한 액수일 수도 있는데 뭐 와이프가 만약 이렇게 먹고 떠나면 난리가 나죠. 예.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네. 자, 일단은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새로 나왔다는 이 증거들 네.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조모 씨 측에서 갖고 있던 자료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저 정도면 또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자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혼 소송하고요. 예. 형사상 과거에 있었던 간통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나 뭐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나와 있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홍콩에 있었던 사진이나 일본에서 같이 뭐 밥 먹었던 영수증 같은 경우는 뭐 우연히 만났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뭐 강석 변호사 측에서는
뭔가 악의적으로 편집이 된 거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나열한 거에 불과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편집이 된 게 아니라 제대로 돼 있는 증거라면 그 카카오톡의 증거는 사실 부정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사실적으로는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뭐 의례적인 의뢰인과의 관계였고 홍콩에 간 적도 없다라고 했던 입장이었는데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상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거 윤정혜 기자한테 질문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이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 남편 측에서 이 사진을 해당 언론사한테 주지 않았다면은 이걸 입수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진이 제출된 곳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법원, 서울 가정법원과 서울 서부지법이란 말이에요. 양쪽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법원에서 이 자료들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이 사진이 입수됐을 경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어디서 사진을 입수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로 제출된 법원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해당 여성의 남편이 유출했을 가능성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 법원에서 증거 자료가 외부로 누출이 된다거나 유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사실 적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오늘 해명을 좀 내놨죠? 그렇습니다. 장문의 글을 내놨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핵심적으로 제시된 증거가 일단 사진과 문자 메시지죠. 일단 이 사진에 대해서 강용석 씨 측 변호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모 매체가 게재한 이 언론에 유출된 이 사진과 법정에 제출된 사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된 증거용 사진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이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이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또 어떻게 촬영됐는지 경위를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이 좀 조작되거나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증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 조작이 된 거라면 법적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될 거다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문자 메시지도 좀 궁금하죠. 그러게요.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은 사실상 정말 누구 연인끼리 주고받았을 법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문자 메시지 이모티콘이 쓰였잖아요. 문자 메시지에. 그렇죠. 그게 이 이모티콘을 새로 샀다고 해서 그냥 자랑했을 뿐이지 그게 정말로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뜻에서 한 건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새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요게 요런 이모티콘도 있고 저런 이모티콘도 그렇죠. 그렇게 있다. 자랑을 했다는 거다. 사실 그런 취지로 보낸 거지 사랑한다는 취지로 보낸 게 아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문자 메시지 많이 주고받곤 하잖아요. 이모티콘 자랑하거나 그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사랑해 보고 싶어 이 부분만 지금 편집이 돼서 이제 왜곡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요 이모티콘이죠. 그죠? 요런 게 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더 강한 거 없냐 그랬더니 더 야한 거 없어 그랬더니 요런 걸 또 보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라는 거지 이게 실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반론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자 일단 이 사진이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것과 분명히 다르다. 이건 법원에서 갖고 있는 그 증거 자료의 사진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된 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제가 오늘 변호사와 다시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 조모 씨 측의 변호사 법원과 같은 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씨 측에서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본인들의 주장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낸 사진인데 그 회사에서 그걸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갖고 있는 사진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뭐 그 비슷한 사진을 만들거나 뭐 가지고 있다는 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된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해당 언론사에다가 확인해봐야 되죠. 강용석 씨 측에서는 사랑해라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은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 전체를 보셔야죠. 카톡 전체 내용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방송법에 의해서 이제 JTBC나 각 방송사가 가정보호라든지 뭐 불륜을 미화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력한 의심을 받는 출연자가 나와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듯한 뭐 평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법리적인 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훈 변호사. 결국에는 법원에서 제출된 건지 아닌지 뭐 법원만 알겠죠. 이건 뭐 주장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뭐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동일한 사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공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데 일단 저 조모 씨 측 변호사 입장에서 동일하다고 하면 법원에 제출한 사진 원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조작이 된 거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모티콘을 나열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외 나머지 또 있었던 카톡 대화 예. 내용들의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조금 좀 이게 아주 평범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반박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박까지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근님,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저게 이제 법원에 제출된 증거다. 법원에서 저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뭐 법적 책임이라든지 소송에서 어떻게 뭐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일단 이 소송 중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고요. 예. 이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증거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데 유출을 했다면 강용석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나 카카오톡 내용을 언론사의 남편이 공개를 했다면 그 남편에게 추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 고소 등은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방송에 강용석 변호사가 한 대여섯 개 출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출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썰전, JTBC 썰전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러니까 계속 출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금 JTBC는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방송사들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강용석 씨가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장 뭐 하차를 시키겠다 이런 건 없고요. 예. 강용석 씨가 본인의 자진적으로 사퇴를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용석 씨를 가장 좀 높은 인기로 끌게 만들어주는 JTBC 썰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본 후 결정을 하겠다. 유보적이죠. 예. 그리고 TV조선에 있는 강적들, TV조선의 호박 씨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 좀 JTBC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여론이 좀 악화될 경우 어느 정도 하차를 고려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TVN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 미식회에는 4일날 하차를 했고 예. 고소한 19 이런 것 같은 경우 오늘 하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N은 결국에는 다 하차가 된 거고 네. 나머지 두 회사만 지금 이제 아직 추이를 좀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아마 제작사 측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용석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과거에 이 간통에 대해서 본인이 자세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마 이혼 이런 관련 소송을 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일들을 직접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사상으로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깼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을 왜 한쪽한테 지워야 되냐. 아니,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거는요. 결혼이 깨진 데 대한 어떤 결과적인 거예요. 아니, 이미 결혼이 깨진 거예요. 아니지. 바람 펴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야. 모텔 같이 들어가는 걸 사진을 찍었어도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심지어는 저는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집에다가 CCTV를 달아놨는데 거기 찾아와가지고 집에서 하는 걸 찍었어요. 근데 상태밖에 안 나와. 곧 동영상을 제출했는데도 인정이 안 되더라. 자, 저 발언 내용을 보면 강용석 변호사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게 된 데 대해서는 양측의 책임이 있는 거지 바람을 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 당시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기 전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이걸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부인의 책임도 있는 거고 예.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면 남편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좀 이런 양쪽의 쌍방의 과실의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건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본인의 입장 정도를 어느 정도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예.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지금 과거에 강용석 변호사가 뭐 이혼 관련 사건에 많이 그동안 소송 대리를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뭐 이혼 사건을 많이 하셨던 걸로는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뭐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사건도 역시 많이 했던 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련해서 뒤에 뭐 간통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정확하게 그냥 법조인의 관점으로 얘기했다라고 일단은 지금까지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의 불법행위나 뭐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기 뭐 상반신의 사진이 찍혔다거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어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예. 간통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정도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상황하고 많이 좀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러네요. 씁쓸합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 네. 지금 누리꾼들이 오늘 보니까 이 강용석 씨가 실시간 검색어 하루 종일 1위였어요, 오늘. 맞습니다. 예, 어떤 정말.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아주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강용석 씨 별명이 고소왕이었잖아요. 예. 그걸 언급을 하면서 그런 고소왕이 상대 남편을 고소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답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댓글 보시죠.
일단 남자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입조심, 몸조심, 손조심인데 벌써 입조심과 몸조심에서 투아웃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신 댓글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 방송에서 강용석 씨 아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옷장을 열어봤더니 엄마 옷이 다 옛날 옷뿐이고 굉장히 옷이 적더라. 그게 좀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언급을 하면서 이러면서 울먹이기도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6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냐라면서 좀 배신감을 느낀다는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예. 자, 강용석 씨가 이제 방송에서 정치에 대한 욕심도 많이 밝혔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를 제기했다가 논란이 돼서 의원직을 사퇴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16대 총선에 또 20대 총선이죠.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들 본인이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6년 네.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어때요 지금? 내년 총선은 아직은 제가 이제 복귀하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그 총선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불출마 선언 이렇게는 안 나갔다. 당분간 방송 계속할 예정인데. 오케이.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이 돼지 엄마예요. 그러니까 돼지 엄마 수준이 아니라 맘모스 엄마 내지는 코끼리 엄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돼지 엄마로 활약하셔서 얻는 건 뭘까요? 얻는 거는 이제 저의 표정.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하는 대학생 대상 강연이나 이런 것들도 사회를 몇 차례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렇게 그 공천을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지금 봐가지고는 저렇게 거짓말하고 외도하는 예. 이런 인상을 주는 많은 증거들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예. 저런 상황에서는 실체적인 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가려지겠습니다만은 예. 우선 인상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를 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에도 당내 자체적으로 결격 사유들을 걸러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도덕성이라든지 또 기타 몇 가지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렇게 되면 상당 부분 아마 심사에서 걸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희 기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어보죠. 지금 이제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내 세금이 아깝다. 이거 강용석 변호사한테 연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도 참 많이 있던데 실제 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연금 받는 기준은 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19대 국회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은요, 일단 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8대죠.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산이 18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받는다고 해도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강용석 변호사 연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부부 합산 자산이 18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니까 이건 이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당시 2013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의 나이가 65세 이하인 사람은 대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연금 못 받는다는 게 이제 설명인데 그렇죠. 어쨌든 세금이 이분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또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용석 씨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 나온 것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